6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54명의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발레단 측으로부터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진정서를 단독 입수했는데 피해 단원들은 이달 초 인권위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원들은 조사에 응하면서도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도대체 어떤 일로 진정서가 접수됐는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발레리나의 체중을 지탱하는 토슈즈 앞부분이 다 해지고 찢어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엄지발가락이 토슈즈를 뚫고 나올 정도로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비행장 아스팔트 위에서 발레를 하다 토슈즈가 너덜너덜 마치 걸레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올라갑니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전한다는 기획 의도로 KBS가 국립발레단과 우리 다시 더 발레라는 특집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KBS는 빈사의 백조, 잠자는 숲속의 미녀, 허난설현, 수월경화 등의 컨셉으로 전국 곳곳 명소들을 돌아다니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습니다. 문제는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별다른 안전보호 대책 없이 발레 촬영에 내몰렸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황과 피해를 정리한 관련 문서를 법률방송이 입수했습니다. 자칫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무용수에게 위험 부담이 큰 염전에서 촬영을 했다. 돌, 낙엽, 흙 등이 섞여 있어 발목이 돌아가는 등의 부상 위험이 매우 큰 숲속에서 춤을 춰야 해서 불안했다. 돌멩이와 애완동물의 배변 등 단원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장애물이 가득한 잔디밭에서 임의대로 촬영을 진행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단원이 흙바닥에 돌멩이가 많으니 동작하기가 힘들다고 말하자 KBS 측에선 프로니까 보고 피하면서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 어이가 없어서 발레 해보셨어요 라고 되묻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 단원들의 주장입니다. 애초 흙바닥 맨 땅에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무용수의 발을 보호할 수 없는 장소라는 게 단원들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비행장 아스팔트 활주로에서까지 춤을 추게 했고 부상자와 정강이와 발등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단원들이 속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 마치 피난민들처럼 방 하나에 26명의 단원들을 몰아놓고 대기시키는가 하면 11월 중하순 겨울 초입에 야외 촬영을 하며 별다른 난방장치를 해주지 않아 덜덜 떨어야 했고 심지어 근육 경직까지 왔다는 것이 단원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럼에도 단원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립발레단 측은 발레단 홍보를 위해 사실상 손을 놓고 수수방관했다고 단원들은 말합니다. 관련해서 국립발레단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관련 댓글을 보면 국립발레단 측과 KBS를 성토하며 무용수들을 안쓰러워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진짜 기획한 사람 제정신인가? 그림만 예쁘면 무용수들은 이 추위에 저거 입고 춤추다 다쳐도 괜찮다는 거냐? 저 시멘트 위에서 휴지처럼 한 번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무용수들 얼겠다. 후배 학대하려고 감독되셨나? 당신만한 꼰대 처음 본다. 진짜 너무하다는 비난과 성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용수들을 안쓰러워하며 격려하는 글들도 답지했습니다. 무용수들 너무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스팔트 위에서 갈려나가는 토슈즈와 무용수들이 안쓰럽다며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4일 국립발레단 단원 54명을 피해자로 적시한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됐고 단원들은 이달 초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서 54명의 국립발레단 단원들을 피해자로 국립발레단 강수진 대표 등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됐다는 리포트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인권위 진정서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입니다. 피진정인은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강수진 대표와 지난해 12월 24일 KBS에서 방영된 특집 기획 프로그램 우리 다시 더 발레 실무 작업을 총괄한 국립발레단 홍보팀장 2명입니다.
피진정인 아래론 국립발레단 단원 54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피해자로 세 쪽에 걸쳐 길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촬영으로 국립발레단 단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진정서의 요지입니다. 건강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내재된 기본권으로 일단 객관적으로 방송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정 내용만을 건강권 침해 관련 강론에선 진정서는 먼저 무리한 촬영 일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촬영 일정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닷새간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해적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또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기 공연과 연말 공연 연습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KBS 촬영이 이뤄진 겁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촬영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해적 공연 리허설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 촬영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피해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서는 적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촬영에 참여한 단원들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공연 안전과 무용수 보호 미비입니다. 발레 슈즈는 운동화와 같은 충격 흡수 기능이 없어 충격 흡수를 위한 탄성 바닥 설치가 필수입니다. 국립발레단 노사단체협약에도 국립발레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연은 댄스우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촬영 당시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염전에서 발끝을 세워 걷다 미끄러지는가 하면 무릎을 꿇는 동작을 하게 해 무릎 아래가 소금물에 전부 젖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숲속, 균일하지 못한 흙바닥, 심지어 철로 된 함선 바닥이나 돌다리, 아스팔트 위에서 발끝을 세워 걷게 하거나 점프를 하는 등의 위험한 동작을 반복해 시켰습니다. 무용수의 동작을 지지하지 못해 흙바닥이 파일 정도로 무용수의 충격이 전해졌고 발레리나의 토슈즈는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진정인은 탄성이 있는 무대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야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촬영을 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단체 협약에는 이제 공연을 할 때 단체 댄스 우드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데 그 규정을 넣은 이유가 이제 그만큼 회사 측에서도 그 맨바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위험한 행위라는 거를 잘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 댄스우드 설치가 불가한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댄스우드 설치 없이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단체 협약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별다른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 단원들도 좀 이런 환경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제 촬영에 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도착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항의를 할 틈새 없이 그냥 촬영에 임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이 마무리된 11월 22일은 겨울 초입으로 특히 야외는 찬바람과 함께 날씨가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당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패딩을 입고도 추위에 떨 정도의 날씨였다. 그럼에도 타이즈와 얇은 소재의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해야 했다는 것이 피해 단원들의 말입니다. 실제 방송 영상을 보면 추위에 발이 굳어 핫팩을 슈즈를 신은 발 위에 올려놓는 장면 등이 살을 애는 바람 얇은 의상으로는 버티기 힘든 강추위 등의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한 방에 20여 명의 단원들을 다닥다닥 몰아놓고 촬영 대기를 시키는 등 한마디로 무용수들의 인권과 안전은 뒷전이고 촬영에만 급급했다고 진정인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캐스팅 권한이 이제 경영진 측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구조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동의라는 거는 촬영을 등장을 하겠다는 거에 동의는 하긴 했지만, 이제 네. 그쵸. 이런 환경일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동의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당시 피해 단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영진 측은 KBS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며 묵살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해서 법률방송 취재에 응한 국립발레단 한 단원은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개인 면담 당시 단원들이 다 괜찮다고 말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국립발레단 측 관계자는 한쪽 말만 듣고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며 피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저희 단원 국립발레단 소속인데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발레단 내부의 일이 인권위로 번진 데 대한 아쉬움과 난감함을 나타내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관계자는 국립발레단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뒤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배 변호사 측이 변협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윤수영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임 변호사님, 사건 내용 간략하게 다시 볼까요? 네, 그 서초동 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던 네. 40대인 A씨는요. 네. 지난해 그 초임 변호사인 후배 B씨를 네.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네.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고소되어서 네. 약 5개월간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네.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송치를 앞둔 시점에서 네.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A씨는 피해 변호사인 B씨가 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 이른바 그 수습 변호사로 네. 채용을 했는데요. 네.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그 피해 변호사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피해 변호사 측에서 변협에 보호 요청서를 전달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 피해자 B씨의 네. 법률 대리인인 성폭력 피해 전문 이은희 변호사가 어제 말한 바에 따르면 네. 그 법조계 등에서의 네.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네. 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구해달라라고 하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공식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들의 단체 채팅방이나 네.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음모론 제기 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네.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이은희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이은희 변호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변협이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네.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이게 가해자가 사망했는데 그럼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숨진 A씨가 네.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5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네. 지난달 숨졌는데 네. 이렇게 A씨가 사망하면서 네.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게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졌는데 뭐 수사나 재판을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피해자 쪽에서 특히 변호사가 이런 피의 사실을 이렇게 뭐 유출을 해도 되는 거냐라는 뭐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은희 변호사가 이거에 대한 뭐 입장 같은 거를 밝힌 게 있나요? 네, 그 피해자 담당 변호사는 네. 그 수사 결과의 공개를 촉구하면서 네. 그 해당 요구가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 네. 편견과 선입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도 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는 그 A씨의 사망으로 네.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B씨를 보호하는 법은 피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네.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게 하고 피의자들에게 잘못을 함구하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경찰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세간에서는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씨까지 붙은 변호사가 아무리 대표 변호사라고 해도 몇 개월씩 저렇게 뭐 무기력하게 당할 수가 있냐, 뭐 잘 이해를 못하겠다, 뭐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피해자의 입장에 따르면 네. 그 A 변호사가 지닌 업무상 위력이 상당했다라고 하면서 네. 초임 변호사로서 취직한 첫 직장의 대표 변호사였고 네. 고용 및 업무에 대한 결정권자였고 네.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형 로펌 재직 경험이 있으며 법조계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는 자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실무 수습으로 네. 접한 첫 직장에서 네. 그 새내기 변호사가 느끼는 그 선배 법조인들의 위력은 적지는 않았을 것 네. 같습니다. 법조계의 특성상 네. 신입 변호사가 기존 선배들의 네트워크나 평가, 네. 이제 평판 조회 등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짧은 근속 기간을 감수하고 음. 직장을 그만둘 각오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유들로 이제 피해 즉시 반응하거나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회보다 더 어려운 곳이 법조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피의자의 사망으로 네.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서 네.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의자에게는 그간의 수사 경과를 통지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인 만큼 네. 무죄 추정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공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치르는 법학 적성 시험의 올해 신청자 수가 역대 최다인 1만 4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이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 인문계열, 법학계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50대 아버지가 숨졌다며 신고한 20대 아들이 5개월간의 경찰 수사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성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1만 8천 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국제 공조 수사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는 마약 범죄 척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6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